미래가 불안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가 진행하는 300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겠습니다. 미래 블록체인이라면 안녕한가요?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공통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들어보는 신개념 지식소통쇼 지금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궁금한 것을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고 그 답을 들어보는 시간 왓츠업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니다. 네, 먼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블록체인 연구센터는 2016년 가을에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 전반에 대해서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 또는 정치 제도까지 블록체인 총괄 연구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기술적인 이해도까지 들어가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믿을 중개자들 또는 이제 신뢰기관이라고 하는데 저하고 이제 계좌 이체하게 되면 은행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돈을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은행 없이 돈을 못 드리냐는 거죠. 그거는 서로 간의 그 신뢰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거래를 보증해줘야 돼요. 그 거래를 보증해주는 기관들을 저희는 이제 신뢰기관 중개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이 원하는 거는 바로 이런 중개기관이나 신뢰기관을 없애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P2P 신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관계를 좀 정의해주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도입이 좀 가능한 분야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은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한 분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블록체인을 기술적인 이해보다는 비즈니스 형태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기관의 중개자가 없이도 개인 간의 어떤 거래를 보증해주는 것을 제가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이 바꾸는 거는 뭘 바꾸는 거냐면은 신뢰기관이나 중개자가 있는 모델들, 그런 거래 모델들은 다 블록체인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논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은 항상 중개기관을 거쳐요. 예를 들어가지고 금융권에서 뭐 계좌차면 은행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카드 쓰시잖아요. 카드는 카드 회사라는 중개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PG 회사라는 지불을 보증해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럼 그 지불기관도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에너지 같은 거 거래, 에너지 쓰실 때도 사실은 한국전력이라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생산도 하고 중개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이제 전력회사조차도 없애고 우리끼리 이제 전기조차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그 신문에 많이 나는 건 뭐냐면은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할 때도 우리 보통 현찰을 내지 않고 카드 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일부 대학에서는 그 암호화폐라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라는 그 서비스를 이미 런치를 해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미 현실이라는 걸 사실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거래 시간이 줄겠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거래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개기관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수수료라는 거를 먹잖아요. 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주는 보증 비용을 사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수수료 필요한 건데 그것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도 낮아지고 거래에 드는 그 시간, 거래가 걸리는 시간도 낮아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제 모든 걸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교수님 교육이나 인재 양성 분야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가치는 투명하고 공개하고 협력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현재 공적 교육기관이 상당히 역할을 못한다고 저는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신뢰기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도 확대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지 말고 이 교육 현장을 좀 오픈하자는 거죠. 오픈해서
꼭 교사만 학생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말로 요새 뭐 학교에서도 외부 전문가 인사를 네. 꼭 하는 거를 일상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뭐냐면은 교육하는 교육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걸 네. 교육하는 채널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콘텐츠 작성하는 것조차도 세계 전문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서로 이제 협력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꼭 학교에 가서 어떤 특정 선생한테만 교육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요새 인터넷 교육 하듯이 네. 그냥 서로 지식 있는 전문가들이 어떤 교육을 위한 방송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도 교육 현장 시스템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상용할 서비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학교에서 그 블록체인 캠퍼스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MIT 같은 데서는 이제 성적 증명서, 이제 교육 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해 줄 때 MIT는 그 자기들이 이제 발급해 주는 그러니까 졸업 증명서나 그 성적 증명서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려서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교육 시스템에 우리가 문제가 뭐라냐면은 너무 입시 위주고 좀 창의성이 없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보면은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대화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소통하는 게 조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소통과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교육을 통해서 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대화의 어떤 기술이 되겠죠. 그런 거를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한번 해보는 노력. 평상시 얼굴 보고 하면은 절대 못하죠. 못할 네. 일들을 인터넷이라는 가상에서는 막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인터넷을 실명제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논란이 있었던 건데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글을 남기면 네. 그 누구도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 블록체인의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록체인에서 하는 행동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실명제 안 해도 그 아까는 그 인터넷상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의 그 대화라든지 토론에 대한 그 태도나 이런 게 좀 양질의 좀 이렇게 건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도 하고 있고 블록체인 세상에서 그걸 평판 시스템이라고 해요. 네. 나의 평판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평판과 가상세계의 평판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블록체인의 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금 이제 어려운 어떤 그 시스템이라서 제가 말씀하는데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교육과 인재 양성 분야에 있어서도 신뢰와 책임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커져갈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만약에 이것이 비즈니스 전반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좀 장악이 된다면, 형성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에 있을지 그 모습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요새 갑질 때문에 말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진 자의 어떤 횡포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정보화 사회에 살기 때문에 정보의 독점이나 권한의 독점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는 그리고 그런 정보의 독점이나 권력의 독점은 바로 그 신뢰기관, 네, 중개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걔네들을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그 정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분산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제가 볼 때 훨씬 더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블록체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경제적인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아까 평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인 혁신뿐 또 정치에 대한 혁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혁신의 개념을 넘어서 혁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 틀, 정치의 틀, 국가의 기본 틀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또 생기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데 사실 이걸 거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럼 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것을 좀 거부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낮은 계층보다는 좀 위에 계층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정말 상용화는 상용화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투명하고 신뢰 있게 비즈니스를 하자는 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뺏길까봐 우려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다 뺏기진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뭐 제가 정보가 없이 국회의원도 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그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P2P로 이제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약 거래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안 되잖아요. 예. 그 얘기 바로 뭐냐면은 기자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의라는 뭐가 옳은지에 대한 그걸 네. 표현하는 게 이제 헌법적인 가치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그런 그 중개자 없이 개인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 가치를 정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이렇게 직접 들어와서 잘 자라게끔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먹일지 생선을 먹일지 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다 반찬을 많이 놔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린이가 스스로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거, 그걸 이제 시장 자율이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그런 역할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그 경제나 그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의 결정은 우리 국민이 합의한 헌법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갈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뭔가 불법적인 형태를 하는지 이런 거를 지켜주는 롤은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네. 거버넌스. 예. 그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것까지 블록체인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상용화는 될 것이다.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그 블록체인의 사회가 우리 미래의 일자리까지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주장하고 다니는 게 이제 국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현행을 만들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 정책 우선순위 1위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는 모든 국민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하우투지 어떻게 하는 네, 거예요. 네. 정부에서 하는 거에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기존 사고방식이에요. 기존의 틀에 박혀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해서 젊은 백수인 젊은 층들한테 창업계를 활성화시켜 줘가지고 뭐 자금도 좀 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창업 생태계는 문제가 많아요. 고비용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고비용으로서 자기 돈을 냈을 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나 투자를 받든다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죠. 네. 그때 이제 보증이 들어가죠. 그걸 없애준다고 말씀들 많이 네. 하시는데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건 은행이나 자본가들이 생기니까. 근데 기존의 창업 생태계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하자는 거지. 네, 왜냐하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거래 비용을 아까 낮춘다 그랬잖아요. 네, 네. 창업 비용이 확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10년도 통계청 2010년도죠. 2017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10년도에 창업 비용의 평균 그 비용이 3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 그래서 창업을 했다가 3억을 쓰고 실패하면 3억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자기 돈이 3억이 있던지. 근데 블록체인 창업 생태계 오면은 그 창업 비용이 0.5% 떨어져요. 몇 천만 원뿐이 안 들어요. 심지어는 자기 인건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한 다음에 실패하면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되겠어요? 굉장히 저비용 창업 생태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저는 그 일자리 요새가 빨리 기존의 그 창업 생태계에서 좀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블록체인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저 창출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 국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혁신의 안전망조차도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일의 미래가 좀 달라진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저는 뭘 해야 되나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어떤 일을 해야지 블록체인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경쟁력이에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너와 다른 학생의 차별화가 뭐냐. 너 나한테 와서 뭐 부탁하는데 네가 그것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나한테 설득하라 그럴 때 네.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모든 거는 다른 학생이 나한테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 나는 구분이 안 된다. 그 자기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차별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때문에 나왔던 게 창의력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똑똑한 건 이제 경쟁력이 안 돼요. 지식이라는 것도 이제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청년들은 단순히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얘기하는 이제 창의성. 기본, 그것도 이제 기본이에요. 네네. 창의성 플러스 그럼 이제 인공지능도 창의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인공지능과의 차별성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경쟁력의 핵심이 뭐냐면은 창의력 플러스 소통력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밑바탕에는
대화의 능력, 소통의 능력,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네. 그리고 사람하고 협력하는 능력.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평판이라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저는 행동하라.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모든 것은 이제 저들이 볼 때 평판이라는 걸로 관리될 거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라. 어떻게 보면. 아. 예. 항상 조심해서 이게 경쟁자하고 얘기하기까지 갈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자기의 평판을 어릴 때부터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더군다나 건전한 존재를 확실히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 이제 그게 저는 솔직히 저는 경쟁력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평판 경쟁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불쌍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또 평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또 기록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또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좀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바쁘신데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